아, 네, 안녕하세요. AI가 뭐 이제는 정말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복잡한 문제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게 처리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AI가 무려 1000개가 넘는 카테고리, 그것도 아주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수 없이 또 중요하게는 모를 땐 모른다. 딱 이렇게 말하면서 분류할 수 있는지 그 기술적인 해법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이 독특한 접근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술 설계 문서들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AI의 정확도랑 신뢰도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는지, 특히 예상 못한 데이터가 툭 튀어나왔을 때 AI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버텨주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요. 1000개 카테고리 분류. 이게 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냥 뭐 10개 분류할 때보다 계산이 100배 많다. 이런 단순한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양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 카테고리 수가 확 늘어나면 좀 신박한 문제들이 몇 가지 생기거든요. 첫째는 그 클래스, 그러니까 카테고리끼리 구분이 점점 애매해져요. 예를 들어서 새 종류를 수백 가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독수리랑 매는 특징이 거의 98% 똑같을 수도 있어요. 이걸 AI 보고 딱 구분해내라. 아, 굉장히 어렵죠. 둘째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 뭐 어떤 희귀종 같은 경우는 학습 데이터가 정말 몇 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셋째는 모델이 자기가 배운 데이터에만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 과적합이라고 하죠. 그럴 위험이 커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오차 전파 위험이에요. 이게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다 보면 앞 단계에서 생긴 아주 작은 실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아, 점점 커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특히 그 오차 전파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면 이 복잡한 걸 다루려고 어떤 아이디어를 쓴 건가요? 설계문서 보니까 계층 구조라는 걸 되게 강조하던데요. 네, 핵심 돌파구가 바로 그 계층 구조입니다. 1000개를 한 번에 다 맞추려고 덤비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잘게 쪼개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 생물 분류하는 거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는 아주 크게 뭐 동물, 식물, 사물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의 상위 카테고리로 먼저 나누는 겁니다. 이게 1단계죠. 동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조류, 포유류, 곤충 이런 식으로 한 100개 정도의 중간 카테고리 중 하나로 범위를 좁혀가는 거고요. 이게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조류로 분류됐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독수리, 참새, 올빼미 같이 최종 목표인 1000개 카테고리 중 하나를 딱 찾아내는 거죠. 이게 3단계입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각 단계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훨씬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하, 문제를 분할해서 정복한다 이런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그럼 각 단계에서 판단을 내리는 AI 모델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냥 AI 하나가 쭉 순서대로 푸는 건 아닐 것 같고 문서에서 앙상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좀 특이했어요. 모델을 9개나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 설계가 정말 재밌어지는데요. AI 하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의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3x3 앙상블 구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같은 AI 모델 3개, 편의상 A, B, C라고 부를게요. 이걸 준비하는데요. 학습시킬 때 약간 다르게 해요. 모델 A는 전체 데이터의 딱 50%만 써서 배우고 B는 75%, C는 100%다 써서 배우는 거죠. 잠깐만요. 데이터 양을 다르게 해서 학습시킨다. 이건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거죠? 이게 서로 좀 다른 관점을 가진 모델을 만들려는 거예요. 데이터 조금만 본 A는 좀 더 일반적이고 큰 특징을 잘 잡는 경향이 있고요. 데이터를 다 본 C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경향이 있죠. B는 그 중간 정도고요. 이렇게 성격이 약간씩 다른 모델 3개, A, B, C를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계층 레벨 있잖아요. 상위, 중위, 하위. 이 각 레벨 분류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총 3 곱하기 3, 즉 9개의 모델 인스턴스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하나 딱 들어오면 서로 다른 AI 9명이 동시에 보고 각자 이거다
하고 의견을 내는 거네요. 진짜 무슨 전문가 위원회 같은 느낌인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진짜 핵심은 이 9개의 의견을 어떻게 모아서 믿을 만한 결론을 내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도 필터링이라는 아주 강력한 문지기가 딱 등장합니다. 각 단계를 통과하려면 이게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9개 모델 중에서 최소 6개 이상이 똑같은 답을 내고 그 예측들의 평균 신뢰도가 90%는 넘어야 한다. 6개 이상 동의에 평균 90% 이상? 꽤 빡빡한데요? 네, 그쵸.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님 만약에 그 기준을 통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델들끼리 막 의견이 갈리거나 다들 좀 잘 모르겠는데 하는 상황이면요. 그냥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찍어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이 설계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진한 중단 이렇게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확실한 수준까지만 결과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부분인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분 인식이요? 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동물이라는 건 확실하게 분류했어요. 근데 2단계, 그러니까 조류냐, 포유류냐, 곤충이냐, 여기서 모델들 합의가 잘 안 되거나 신뢰도가 낮다. 그러면 최종 결과는 동물, 근데 하위 카테고리는 잘 모르겠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섣불리 추측하다가 큰 오류 내는 거. 아까 말한 오차 전파 있잖아요.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와, 이 부분 인식이라는 거 진짜 인상 깊네요. 틀릴 바에는 그냥 모른다고 딱 인정하는 뭐랄까 정직함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AI가 아예 배운 적 없는 데이터, 예를 들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희귀동물이 나타나면요. 이것도 부분 인식으로 처리되나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외삽 샘플 처리 능력이고요. 이 설계의 아주 큰 강점 중 하나요. 예를 들어 무당벌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델이 온갖 곤충, 사마귀, 나비 이런 건 다 배웠는데 우연히 무당벌레는 학습 데이터에 없었다고 쳐보죠. 무당벌레 사진이 딱 들어오면 1단계 동물, 그리고 2단계 곤충까지는 아마 신뢰도 높게 통과할 거예요. 왜냐하면 무당벌레도 동물이 맞고 곤충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3단계, 이제 특정 곤충종을 딱 맞춰야 하는 단계에 가면 9개 모델들이 어리둥절할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예측이 막 엇갈리거나 신뢰도가 팍 떨어지겠죠. 아, 그렇죠. 그러면 신뢰도 필터에 딱 걸려서 3단계 통과를 못하고 최종 결과는 동물 곤충, 근데 무슨 종인지 모르겠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엉뚱하게 사막이나 나비로 잘못 분류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잖아요. 이게 바로 개방형 집합 인식,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들거나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추가 장치 같은 것도 있나요? 문서 보니까 몇 가지 고급 기법들도 좀 언급되던데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개선 기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도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AI가 이 예측은 90% 확실해요 라고 말할 때 그 90%라는 숫자가 진짜 실제의 확률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도록 조절해 주는 거예요. 온도 스케일링 같은 방법을 써서 AI가 너무 자신만만하거나 너무 소심하지 않게 딱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신뢰도 값 자체를 더 믿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재미있는 기법은 조건부 계산 또는 조기 종료라고 부르는 건데요. 조기 종료? 네. 만약 1단계에서 이미 막 99.9% 같은 압도적인 신뢰도로 이건 동물이다 라고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굳이 2단계, 3단계 모델까지 전부 다 돌릴 필요 없이 계산을 그냥 일찍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 시간하고 자원을 아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도 아끼고 컴퓨팅 자원도 크게 아낄 수 있죠. 효율성까지 다 고려했군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장치를 막 결합한 시스템이면 분명히 단점이나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역시 계산 비용이죠. 아무래도 최대 9개 모델을 돌려야 하니까 모델 하나만 쓰는 것보다는 당연히 계산량이 많고 반응 속도도 좀 느릴 수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 조기 종료 같은 걸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계층 구조 때문에 전체 시간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복잡성은 좀 감수해야 하죠. 또 중요한 점은 메타데이터 의존성이에요.
이 시스템 성능은 결국 동물, 조류, 독수리처럼 미리 정해놓은 그 계층 구조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에 크게 달려 있어요. 아, 그 구조 자체가 중요하군요. 네. 만약 이 분류 체계 자체가 좀 이상하거나 현실이랑 안 맞으면 AI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렵겠죠. 마지막으로는 임계값 설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아까 말한 9개 중 6개 이상 동의, 신뢰도 90% 이상 같은 기준 있잖아요. 이걸 너무 높게 잡으면 사실 정답에 가까운데도 자꾸 모르겠다고 할 수 있고요. 재현율 저하, 너무 낮게 잡으면 오답인데도 맞다고 해버릴 위험이 커지죠. 이 최적의 선을 찾는 게 실제 적용할 때는 꽤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들어보니까 장점도 아주 명확하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점들도 있네요. 그러면 이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분들, 그러니까 바로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복잡해 보이는 AI 설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호기심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이런 신뢰도 높은 AI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의료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CT나 MRI 영상 속에서 정말 희귀하지만 치명적인 병의 초기 징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뭔가 좀 애매할 때는 섣불리 진단하지 않고 이거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라고 딱 알려주는 AI.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정말 필요하죠. 또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를 더 정확하게 걸러낸다거나 금융거래에서 사기를 잡아낸다거나 자율주행차가 물체를 인식하는 것 같이 안전이나 신뢰가 정말 중요한 모든 영역에서 이런 접근법이 꼭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만큼 그 판단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 설계는 단순히 정확도만 높이는 경쟁을 넘어서서 AI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도록 만드는 훨씬 더 성숙한 AI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관련 벤치마크 결과를 봐도요, 기존 방식보다 정확도는 물론이고 특히 이전에 못 봤던 데이터 처리 능력이나 반응 속도 면에서도 개선을 보였다고 하고요. 네, 오늘은 계층적 분류, 다중 모델 앙상블, 그리고 아주 엄격한 신뢰도 필터링, 이 세 가지 기둥을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신뢰성 높은 AI를 만드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단순히 정답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 AI 스스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이 점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불확실성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AI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만큼이나 얼마나 확신하는가, 그리고 모를 땐 모른다고 말하는 능력, 이게 앞으로 AI에게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설계는요, 사람이 미리 동물, 조류, 독수리 같은 계층 구조를 딱 정해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AI가 스스로 데이터 속에서 이 1000개의 카테고리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계층 구조 그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사전 지식 없이도 AI가 스스로 세상을 구조화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그게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AI를 신뢰하는 방식에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것 같습니다.